그럼 묘사심상법에서는 어떤 현상을 보고 반성을 해내는 거예요. 두 가지만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깻잎 반찬 하나 읽어볼게요. 제가 아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방송에서도 그저 김선영 선생이 전화가 왔어. 하루는 교수님 빨리 텔레비 들어보세요. 그냥 내 시를 가지고 아침마당에서 이렇게 퀴즈를 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걸로. 그리고 뭐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뭐처럼 뭐 이게서 뭉치 이게 깻잎만 다 이게 지어놓고 시를 이렇게 띄워놨더라고요. 그리고 김순진의 깻잎 반찬 이러면서 하는데 김선영 선생님이 연락해줘서 했는데 이 시를 많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냥 우연하게 쓴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깻잎 반찬은 제가 썼으니까 공자만 쓰시면 돼요. 예? 우엉조림 또는 뭐 김자반 쓸 게 많죠. 깻잎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실에 깬 깻잎 뭉지처럼 뭉쳐 살고 싶다. 서로 떨어져 국수 수제비를 먹고 살다가도 만나기만 하면 서로 따끈한 밥 한 술 산다고 우기며 깻잎을 얹어주고 싶은 사람. 아래에 있는 깻잎 꼭지를 젓가락으로 잡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깻잎장아찌가 서로부터 잘 일어나지 않을 때 밑장을 지그시 눌러주거나 먹고 사는 일을 거들어주고 싶은 사람과 이웃하며 살고 싶다. 그냥 소소한 희망이죠. 소소한 희망. 근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것이 먹고 사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시니까. 근데 사실은 영혼의 밥이 가장 오래 잘 사는 방법의 밥이야. 제가 천상병문학제에 2002년도에 천상병문학제를 이제 지리산에서 하고 있었어요. 시인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시비를 2천만 원을 걷어서 세우고서 문정희 시인을 이제 제 차로다가 모시고 가서 한밤 주무시게 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천상병문학제는 오전 10시쯤 하는 거야. 아니 밤에였구나. 아니 아침이구나. 근데 산에서 산판차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 그 트럭에다가 나무를 엄청나게 싣고 이렇게 내려와 차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내려오더니 우리 그 건물에서 그 천상병 12 사이로 세워놓은 전깃줄을 끌고 가버리네. 그냥 통째로 전화기고 뭐 뭐지 막 마이크고 뭐고 막 끌고 가버렸어. 차가 행사하다 말고 한 11시쯤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제가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42살? 1살 가까이 오시라고. 밥은 날마다 먹지만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귀한 영혼의 밥은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먹으면 정말 배가 안 고른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육성어로 사회 보고 육성어로다가 그 국악하고 육성어로 노래하고 육성어로 신앙송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있던 사람, 의자에 있던 사람이 이 행사님은 이렇게 뺑 돌려 앉은 거야. 다 바짝. 더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날 문정희 시인이 저한테 감동받았어요. 그 이듬해에 제가 그 강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만해마을 문학여행을 갔어요. 근데 만해마을 문학관 거기 현관에 유리에 문정희 시인하고 나하고 찍은 사진이 거기 붙어 있는 거야.
세상에. 그리고 포스터가 있는 거야. 문정희 시인 강의하고 뭐. 그래서 전화를 드렸지. 아, 선생님이 어떻게 제 사진을 이렇게 거기다 붙여놓으셨어요? 아, 그때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김시진한테 그러면서 내 사진을 같이 붙여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영혼의 밥을 이게 저는 시를 쓰면서 많은 걸 깨달았는데요. 첫째, 누구나 밥 먹고 똥 싼다는 거. 더 특별한 사람 없다는 거. 예? 훌륭한 사람도 배고프고 안 훌륭한 사람도 배고프고 훌륭한 사람도 맛있는 거 같고 알고 우리도 맛있는 거 안다는 거. 그래서 누가 더 훌륭하다는 것은 잴 수 없다는 거. 예? 바위가 훌륭하냐 모래가 훌륭하냐. 바닷가에 모래가 없다면 백사장이 없다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산에 바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적재적소가 큰 돌담을 쌓는데 바위 쌓았는데 고일 조망 많은 돌이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바위가. 그래서 어떤 민들레를 뜯어다 파는 할머니와 백화점에서 동영상 카메라를 파는 백화점과 누구 것이 더 소중하다 말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만 있으면 백화점대로 멋있게 좋겠지만 그 앞에 할머니가 서너시 나와서 민들레를 파고 쑥을 뜯어다 팔면 봄이구나를 알려주는 거죠. 그 전에는 건물이구나. 봄을 뭘로 못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사람 사는 데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야. 하나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광천 산책길 옆 빨간 고무장갑 한 짝, 소매가 흙에 묻힌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6.25 격전지 38선 마을에 살면서 군인과 미군들이 쉴 새 없이 드나나는 틈바구니에서 저 우리 큰애 공납금이 모자라서 그러는데요. 산밥 품삯 받으면 드릴게 10,000원만 취해주세요. 늘 구조를 기다려야 했던 어머니의 손. 중학교 1학년 때 고물 주어 판 돈으로 선물했던 고무장갑. 체온 빠져나간 엄마의 거푸집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어느 날 불광천을 지나가는데 장마 때 이맘때 고무장갑이 이렇게 나와 있어. 땅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근데 내가 실제로 우리 엄마 그때는 어머니날이었잖아요.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날에 고무장갑 하나 선물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였어요.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우리가 만들어서 붙여드리고, 근데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그 돈을 40원, 30원 하는 그 고무장갑 값을 한 며칠 고무를 캐서 주워서 모아다가 팔아야 진짜 많이 싣고 가도 10원밖에 안 줬어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였거든. 근데 우리 이런 어머니가 중2 때 아프셔가지고 중3 때 초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엄마가 많이 생각나지. 그래서 어떤 깻잎이나 고무장갑이나 다림이나 무엇을 보면서 사연을 일단 사연이 없는 감상만 있는 것은 시가 아니에요. 스토리 문학이야. 무조건 사연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는 걸 떠나고 싶다 이런 거 말고 사연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반성 성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때 공강교 시인 소주병 예? 밖에서 우는 소리가 나가서 들려서 나가보니 소주병에 바람이 들어가고 있었어. 어린 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엉엉 우는 소리를 들었었어.
예? 그 굉장히 가깝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또 시래기 한 줌. 점심을 먹고 나오다 벽에 있는 시래기를 한 줌 만져보면서 아, 옛날에 이거 많이 먹었는데, 옛날에 이거 많이 좋았는데. 근데 이쪽 집에서 밥을 먹고 사람들이 이쪽 집에 있는 시래기를 만져봐. 나와서. 이쪽 집은 장사가 안 돼. 시래기 있는 집. 이쪽 집은 뭐 예를 들면 칼국수집이라든가 매운탕집이라든가 뭐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시래기를 막 만지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야. 자기네 집은 장사가 안 되는데 맨날 그쪽에서 밥 먹고 나와서 우리 시래기를 만지니까. 그래서 이제 공관규 시인이 만졌는데 주인이 나왔어. 고소를 해서. 사과를 안 돼. 그래가지고 경찰서까지 간 거야.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한다는데 이 새끼가 다 망가뜨렸다고 물어내라고 하니까 화가 나게. 그래서 이 새끼야 추억 한 줌 훔쳤다. 어? 추억을 훔친 거 아니야 그게. 그게 지가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 이 새끼야 추억 한 줌 훔쳤다. 어? 그게 성찰이야 성찰. 근데 우리가 밥이 없어서 옛날에는 대보름날 되면 밥을 이렇게 훔쳐 먹었잖아요. 어? 근데 지금은 오구법이 나와. 저기에요. 마트에. 마트에도 나오고 편의점에. 나는 편의점이 그렇게 진화할 줄은 몰랐어요. 편의점이 요새는 과일 갖다 놓더라고. 과일도 갖다 놓고 양파도 있고 파도 있어요. 관찰 심상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찰. 보는 만큼 씁니다. 우리는 보는 만큼. 근데 어떻게 보아야 할까? 도구를 사용해야 돼, 도구. 수박이, 지금은 안 익은 수박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수박이 있으면, 여기가 꼭지라고, 사과 같은 애. 예? 여기 꼭지라고 하면, 꼭 삼각형으로다가 칼로 쑤셔서 따서 보여주고 팔았어요. 근데 관찰심상법을 하는데 이거를 잘라보지 않으면 몰랐잖아요. 지금은 당도를 아마 넣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한가하게 당도를 넣고 색소를 넣고 그럴 새가 없어. 그렇게 많이 나온 수박을 누가 그러겠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두들겨 봤죠. 두들겨 봤어. 첫째, 수박 꼭지가 털이 좀 적나. 털이 많으면 자라고 있는 거니까. 예? 수박 꼭지가. 또 여기가 좀 들어갔나 속. 또 꼭지가 이때 마르지 않았나. 오래됐으니까 마르지 않았나. 두둥겨 봐서 통통 소리가 나나. 두둥겨 본 거는 왜? 껍질 얇은 것이 잘 익은 거니까. 그리고 살이 부르면 공명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두둥겨 본 건데. 우리는 이제 아까 도구를 했는데 과일 가게 가면 저울과 바구니와 칼과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시 쓰는 사람은 정말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현미경이 있어요. 현미경.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 핸드폰 카메라 너무 잘 나와요. 이런 사진을 찍어서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사진이 아냐. 이게 해바라기씨 들어있는 건데요. 확대해보면 너무 몰라보게 건물 같아, 건물. 에? 이게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봐. 그 정도예요. 근데 사람 눈으로서 볼 수 없는 걸 휴대폰으로 찍어서 가까이 찍어가지고 또 확대하잖아요. 또. 그러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꽃의 그 결정이. 돋보기, 졸보기, 프리즘,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색투가 그냥 무지개 색깔을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만화경, 그 다음에 잔망경. 어렸을 때 잔망경 만들어 오라 그래가지고요. 잔망경 어떻게 썼냐면, 여기를 뚫어놓고 여기다 거울을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다 거울을 붙였어. 일로 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 여기 비싸서 여기에서 보이는데, 남의 집 들여다볼 때, 여학생 방 들여다볼 때 저거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에? 저게 잔망경 우리 만들어 봤거든, 수업 시간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 집에 가서 보고 싶은데 들여다보면 누구야 그럴 거니까 이렇게 그 담장 위에다 이렇게 하고 아래서 보는 거죠. 우리 시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시도. 그래야만 무엇이 보이느냐. 이 톱날을 볼 수 있어요. 낙엽의 톱날을. 자세히 봐야만. 에? 이렇게도 안 생겼고. 이게 소나무 껍질인데 거북이가 살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봐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를 쓸 수 있느냐? 거북이와 소나무가 부부였다는. 그런데 아이를 잊어버려서 하나는 산으로 가고 하나는 바다로 가서 못 찾았다는. 찾다가 서로 하나는 거북이가 되고 하나는 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쓸 수가 있어요. 거북 껍질을 자세히 봐. 소나무 껍질과 거북 껍질을 연결을 하면서. 근데 그런 관찰을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봐. 지금 이 삼조고가 여름을 날고 있잖아요. 여름을 날고 있어. 날개 세 개를 펼치면서 그냥 날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삼조고를 못 보고 선풍기만 봐. 선풍기. 요새는 뭐 선풍기 이렇게 또 목에다 달아서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말고. 참 좋은 세상이에요. 부채 장사 다 죽었어 지금. 어? 부채 장사, 부채가 말도 못해요. 그것은 묘사시. 예? 예. 묘사시. 소금, 황금,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지금이 중요하지. 묘사시. 예? 지금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이거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이니까 잘 보관해야 한다. 1000년이 넘은 것이다. 하고 한 종이를 한 장 줬어. 아무것도 안 써있네, 이놈의 종이가.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내려왔고 할아버지한테 또 내려왔고 할아버지한테 또 내려왔는데 이건 우리 가문의 지독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내려온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이 아장아장 걷는 아들이 아빠가 그 지도가 뭔가 펼치는 순간에 우유를 마시고 안 좋아서 확 토했어. 거기다가. 나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이랬는데 보니까 우유가 젖어들어서 보니까 거기에 우리 연성곤 할아버지가 역적에 몰려서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그 멸문지화 당한 중에 3살짜리 연성곤 할아버지를 강보에 싸서 머슴한테 주면서 우리는 죽을 테니까 네가 좀 기르고 이 아이가 훌륭해지면 이거를 꼭 가지고 다녀라. 그렇게 해서 그게 1000년 내려왔는데 그날 마침 내가 엎질르면서 물이 엎질러졌으면 그것이 안 보였을 텐데 우유를 토해서 우유 성분으로 중화돼서 그 비밀이 거기 써 있었다. 그래서 연성곤 할아버지의 아버지 산소는 어디 있고 몇 번지에 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소설을 쓴 거지만. 예? 실제로 우리 할아버지가, 연성곤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장희빈 간택하는 인류다가 해서 멸문지화를 당해서 해남으로, 강진으로, 양산으로, 의주로, 해주로 제도만 갔어요. 싹 죽이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이 벼슬 하나 못했다고. 그 전에는 다 고려 시대에는 왕비를 넷이나 보낸 우리 집안이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유라는 현미경을 특수안경을 보는 거죠. 주몽소라 있잖아요. 주몽소라. 육모난 소나무 밑에 육모난 소나무가 뭔지 몰라가지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살고 있는 건물의 기둥이 육모난 소나무였잖아. 그 밑에 거울이 있었는데 거울을 맞춰보니까 이 양반이 우리 어머니네. 그게 써 있었잖아요. 그렇게 유언을 했잖아. 그러한 잣대를 육모난 소나무를 들여다 갖다 버리는 장치를 넣는 거죠. 그것이 관찰신동법이에요. 여기 지금 연어 한 마리. 지금 여기 바깥에 나가면 당장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느티나무가 있잖아요. 그 느티나무에 치어들이 오글오글 달라붙어 있잖아요. 치어들이. 예? 지금 산란을 해가지고 모카 지금 엄마를 뜯어먹고 있는 중이야. 그 치어들이. 곧 9월이 되면 긴 여행을 떠날 그 아이들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관찰심상법이야. 그래서 옛날 시인들도 엄청나게 잘 봤어요. 그 212페이지 보면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되돌려주지만 땅에 굴복한다. 스스로 땅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아침이면 세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이 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해는 정말 외로운 거야. 만인을 다 비춰준다고 하지만 만인에게 뜨거운 빛을 다 보내준다고 하지만 홀로 살고 있어. 홀로. 그런데 달은 홀로 살지 않아요. 달 뜨면 우선 누가 와요? 여동생 샛별이. 에? 샛별이가 항상 따라붙죠. 달. 샛별을 저녁 때 보면 개밥바라기 버리라. 왜? 그 황학주라는 시인이 얘기했어요. 개밥바라기 별. 저녁 때 초승달 뜰 때쯤 그 샛별 좀 나올 때쯤 걔가 배가 고프거든. 주인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멍멍대고 짖는 거야. 그래서 개가 밥을 발할 때쯤 뜬다. 그래서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꾸 북두칠성을 그냥 7개만 생각하는데 하다못해 국자별이라도 왜 국자 모양을 하게 됐는지. 조선시대에 신라시대에 수락관에 7의 그 궁녀가 있었는데 국을 쏟아서 죽었다. 그래서 별이 됐는데 국자가 됐다. 또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관찰을 해서. 213페이지 밑에 이상에도 내가 사는 데서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업됐다가는 해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놓고 먼 산속으로 간다. 산은 날아도 새둥지 하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이 굴 속에서도 흙 한 줌 돌 한 개를 들썩거리지 않는다.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봐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떠간다.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업돼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꾼다.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가다가도 고달프며 쉬란 듯이 정덕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산은 양지 바른 곳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신을 매신다.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로 들어오다가도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술술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바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계곡이 된다. 산은 한번 신경질을 대게 내야만 고산도 되고 명산도 된다.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김광섭 산. 언제 쓰신 거냐? 60년대에. 얼마나 대단해요. 어? 아까 박남수 아침 이미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이 산이 못하는 게 없어요. 다만 인칭은유 심상법을 안 썼어요. 근은이라고 쓰면 그냥 2인칭, 3인칭 은유 심상법이든가 산에다가 근은만 넣고 그는 날아도 새둥지 하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사는 날을 그는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단언하면 그는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그는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그는 뭐 이렇게 하면 3인칭 은유 심사법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봐. 제가 잘 말하는 스토리 문학관에 박해옥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지금 85세 정도, 80. 이 시인 출판 기념회 날 제가 갔었어요. 근데 20년이 넘었지. 덕이 할매라고 있어. 밭에서 김매는 할머니야. 자기 엄마야. 덕이 할매가. 덕이가 자기 애 이름이야. 근데 이 덕이 할매가 밭을 매러 가잖아요. 그러면 풀들이 돋아나서 할머니를 귀찮게 해? 자갈이 달려와서 할머니를 덤벼? 왜 우리 집에 왔느냐고. 어? 고랑이 일어나서 할머니를 막 뛰밀어? 고랑이 가만히 있잖아요. 풀도 가만히 있고. 어? 그런데 살려주는 거야,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했죠. 이 벽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물을 견디면 물을 먹거든. 어? 바람이 불면 바람을 견디거든. 근데 얘가 죽는다. 그럼 부서지는 거지, 뭐. 부서지는 거지. 집이 무너지는 거지. 그럼 무너지는 건 죽는 것이냐. 무너진 건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사는 것처럼. 버스를 타고 우리 포천 이동해서 버스를 타고 가면 군인이 한 8명 앉아있고 사람 하나도 없어. 자기만 올라가서. 그리고 둘이 올라가. 야, 사람 있냐? 자리 있냐? 그럼. 야, 사람 하나도 없고 군인만 3명 있다, 야. 군인은 사람도 아니야. 그때는. 에? 사람 하나도 없고 군인만 몇 명 있대. 근데 그 군인이 또 나와서 또 그러는 거야. 또 나와서. 에? 군인은요, 아들이고, 아이 아니에요, 아이. 21살, 진짜 애, 뭘 알아. 가만히 있는 것, 죽은 것을 살게 하는 것. 감찰하는 것. 감찰.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216페이지. 탁. 이 관찰시는 있잖아요. 마경덕 시인. 하고 김기택 시집을 한 권 말고 다 사세요. 있는 대로 가서. 뭐 시집 이거 7,000원, 6,000원, 만원. 그래 봐야 5권밖에 안 돼. 저 4권, 5권밖에 안 냈어요. 저 마경덕 시인 3권인가 2권밖에 안 냈어. 요번에 글로브 중독자인가 리메이크해서 또 냈어요. 마경덕 시인. 마경덕 시인 시집 3권. 김기택 시인 시집 5권인가 6권. 가서 인터넷에 주문할 수 있으면 주문 다 해버려요. 공부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 힘이 세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동작인가. 목 잘리지 않으려고, 털 뽑히지 않으려고 닭발들은 온몸으로 버틴다. 온 힘으로 버틴다. 닭집 주인의 혼을 핥히며 닭장 더러운 나뭇바닥을 하얗게 긁으며 바위처럼 움직임이 없는 고요한 소나기 끝에서 그러나 허공은 닭발보다 힘이 세다. 모든 움직임이 극도로 절대된 손으로 닭집 주인은 탱탱하고 완감한 목숨을 누른다. 짧은 시간 속에 들어있는 길고 느린 동작, 힘의 극치에서 힘껏 공기를 붙잡고 부르르 따는 덜이, 팔뚝의 푸른 핏줄을 흔들며 퍼져나가는 이 은은한 울림. 닭이 뻣뻣하게 뻗어지는 거예요. 죽으면서.
깃털들이 뽑혀져 나간 붉은 피가 쏟아져 나간 달기에 채우는 놀랍게도 따뜻하다. 아직도 삶을 웅크러지고 있는 닭발 안에서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공기 한 줌. 떨어져 나가는 목숨을 붙잡으려 그늘로 모였던 힘은 여전히 힘줄을 잡아당긴 채 정지해 있다. 힘이 세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동작인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힘센 사람과 힘 약한 사람이 싸워요. 누구 편을 들겠어요? 예?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이 싸워. 누구 편을 들겠어요? 약한 편을 들면 안 돼요. 정의의 편을 들어야 되죠. 편. 약한 사람 악할 수 있고 의붓딸 모함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자기 엄마와 결혼했다고 17살짜리 의붓딸이 아빠를 강간했다고 고소해서 수십 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가짜인데. 아빠가 싫은 거야, 새아빠가. 왜 우리 아빠 자리를 지가 들어와서 그래. 저도 어렸을 때 너무 새엄마가 빨리 오니까 돌아가시자마자 금방 농사 짓는다고 금방 데려왔어, 3개월 만에. 애를 데리고 왔는데 나는 애가 싫었어요. 내 동생도 충분히 많은데 막 애를. 걔가 우리 여동생 이렇게 가방 가지고 학교 가려는가 막 가지가게 막 오니까 그냥 위에서 내가 때렸어. 3살짜리를 16살의 힘으로 때렸어요. 그 아줌마 그날로 가방 싸가지고 가버렸어요. 나는 내가 그때 제일 잘못한 것 같아서 지금도 그 아줌마 보고 싶어. 그 애가 잘 자랐는지 궁금해. 근데 나는 그때 그렇게 판단할 만한 이렇게 세상에 눈이 없었겠으니까. 힘센 사람과 힘 약한 사람이 싸운다. 힘 약한 사람 편 들지 마세요. 이게 닭이 있잖아요. 안 죽으려고 하고 이러는데 힘이 세다는 건 그 슬픈 동작이라 하면서 공기가 굳어져 있어. 사람이 이제 닭이 굳어져 있는 게야. 뻣뻣하게. 그런 걸 관찰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요, 상상심당법 하고요, 앞으로 가서 반복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반복법이 참 많은데 반복법이 묘사의 키예요. 키. 그래서 반복법을 좀 해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